혹시 아시나요? 여러분이 이미 나이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몰라서 그냥 돈을 더 내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것을. 특히 교통비와 통신비는 시니어 세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인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그대로 놓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소득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교통비와 통신비는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모이면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기는 것은 노후 생활을 든든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시니어가 놓치고 있는 교통비와 통신비 할인 혜택을 살펴보고 이 혜택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 여사는 매주 손주를 보러 지하철을 자주 탔습니다. 하지만 매번 요금을 내고 다니면서 교통비가 생활비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몰라서 돈을 내고 다녔던 것입니다. 뒤늦게 혜택을 챙기고 나서야 김 여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일찍 알았더라면 생활비 부담이 훨씬 줄었을 거라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 선생님은 버스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늘 교통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주민센터에서 안내 책자를 보다가 시니어를 위한 교통비 할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카드 충전 지원이나 버스 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즉시 신청의 혜택을 받았고 그 결과 한 달 교통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 여사는 통신비 때문에 늘 고민했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가 비싸서 매달 내는 돈이 부담이 되었는데 마침 이웃이 알려주기를 만 65세 이상 시니어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신사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고 정부에서도 추가로 감면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사는 신청만 했을 뿐인데 매달 몇만 원씩 줄어들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3가지 사례는 모두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통비와 통신비는 이미 정해진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손해라는 점입니다. 매달 반복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혜택을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비의 여유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시니어가 어떻게 하면 이런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해당되는 연령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만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해당되지만 통신비나 일부 교통비는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주민센터와 통신사 고객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문의만 해도 바로 신청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한 서류도 안내해줍니다. 셋째는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이웃이 받은 혜택을 들으면 나도 바로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몰라서 놓치지 말고 함께 나누어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교통비와 통신비 할인은 시니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지만 한번 신청하면 평생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현실적인 절약 방법은 매달 반복되는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통비와 통신비는 반드시 챙겨야 할 영역입니다. 한번 신청해두면 매달 꾸준히 절약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작은 준비가 노후 생활비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교통비 절약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무임승차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뿐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에게 버스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교통카드 충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택시 바우처를 제공해 필요할 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교통지원 제도가 있는지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농촌버스 요금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적은 지역일수록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이동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지출되는 항목이므로 작은 절약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통신비 절약 제도입니다. 통신비는 단순히 휴대폰 요금뿐 아니라 인터넷과 IPTV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가정 전체의 생활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제는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하면서도 통화와 데이터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을 지원합니다. 신청만 하면 매달 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할인되기 때문에 생활비 절약 효과가 큽니다. 일부 통신사는 시니어 고객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요금 할인뿐 아니라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요금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통신사의 다양한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교통비와 통신비 절약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꼭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가 해당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인지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시니어 전용 요금제와 감면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웃이나 친구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듣고 나도 신청하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혼자 알지 못하면 그대로 손해지만 함께 나누면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제도를 새롭게 바꾸거나 보완합니다. 따라서 한번 확인했다고 끝내지 말고 정기적으로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정리하자면 교통비와 통신비 절약은 단순한 아낌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한번 신청하면 꾸준히 이어지는 혜택이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통비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놓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신청해서 생활비 절약 효과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